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93회 방송에 이어서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분석 제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인 일본 아사히 맥주 주식회사와 독일 바이엘 주식회사,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기업으로는 대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 유한양행과 주식회사 오뚜기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사례로 일본 아사히 맥주 회사의 사회적 책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사히 맥주 주식회사는 1889년에 창업한 일본 굴지의 맥주 회사이며 본사는 도쿄에 있습니다. 자회사로서 아사히 음료 주식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서 소프트 드링크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맥주의 기본 원료인 물과 보리, 호프 등은 모두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전 활동이 곧 기업의 생존과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환경 경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2010년 CSR 8대 중점 테마를 제시했습니다. 즉 저탄소 사회 구축, 인재의 다양성 추진, 잘못된 음주 문화 근절, 사회 기여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규정 준수 강화, 지역 생활문화 창조에 기여, CSR 활동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CSR 조달 추진 등입니다. 이와 같은 8가지 테마를 정하고 각 테마에 맞추어서 각각의 실행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정도 경영으로 법률 프로모터 제도와 클린 라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각 현장에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법률 프로모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연수에 참여해서 일정 법률 지식을 갖춘 직원을 법률 프로모터로서 전 사업장에 배치하여 최신 법률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 라인 제도는 기업 활동에 따른 위험의 조기 발견 및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 및 기업의 윤리 경영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제 라인을 통해서 보고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제도입니다. 아사히 맥주의 환경 경영은 저탄소 사회 구축, 순환형 사회 구축, 생물 다양성 보전, 환경 교육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는 코제너레이션 시스템과 폐수 중 메탄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도입했고, 정 공장에서 맥주 발효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수집하여 탱크에 저장했다가 병과 캔 등 포장 공정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연간 3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1996년 이바라키 공장에서 처음으로 폐기물 재활용 100%를 달성한 이래 1998년 전 공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환경 부하가 적은 포장 용기 개발과 병과 캔 등의 재활용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 히로시마 현의 아사히의 숲을 조성하고 직원과 그 가족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시노마야 공장은 직원과 아이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잠자리 연못을 조성했으며, 카나가와 공장은 공장 준공 때부터 반딧불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반딧불 유충을 사육하여 지금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반딧불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의 문화예술 공원 활동으로는 아사히 아트 스퀘어, 아트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아트 스퀘어는 아사히 맥주가 운영하는 예술 시설로 미술과 무용, 연극, 영상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사히 아트 페스티벌은 2002년부터 아사히 맥주가 주최하는 미술, 음악, 댄스 등 장르를 초월한 예술 축제이고, 아사히 에코 아트 시리즈는 환경보전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연결하면서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사히 원비어 클럽은 2002년에 도입된 직원의 기부 제도로 맥주 한 잔 분의 사회공헌을 모토로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매월 한 구자당 200엔씩 적립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단체에 기부하고, 직원들이 직장 인근의 쓰레기 줍기 등 자원봉사를 해 쌓은 포인트를 금액으로 산출해서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활동으로는 사람들이 아사히 맥주 공장을 견학하고 환경학습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공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저도 일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출장을 갔을 때 맥주 공장에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으로는 맥주 한 잔을 공짜로 준 것 같습니다. 또 공장 내부를 투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환경 행사 및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바이엘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엘 주식회사는 독일의 화학 제약 기업입니다. 1863년 창립되었고 본사는 레버쿠젠에 있습니다. 1897년에 아스피린을 발명한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엘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윤리 정책과 친환경 공정 및 CO2 방출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에코 커머셜 빌딩 추진, 국제연합 환경계획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및 환경 프로젝트 추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엘의 제품과 서비스는 세계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현시대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원칙을 갖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 부문의 비전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come a core element of Baier's corporate strategy. We are increasingly focusing our activities on providing more people in all the regions of the world with access to health care and food and devising solutions to the challenges represented by climate change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이엘의 기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헬스케어 및
음식을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Bayer is a life science company with more than 150-year history and co-competency in the areas of healthcare and nutrition. Our innovative prowess enables us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ward mee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t by the United Nations with regard to combined hunger and providing health care. In addition, we are sharpening our focus on empowering women, redoubling our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tackl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protecting life on l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바이엘은 150년 이상의 역사와 건강관리와 영양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생명과학 회사이다. 우리의 혁신적인 기량은 우리가 기아 퇴치와 건강관리 제공과 관련하여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소하고 육지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배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엘의 기업윤리 정책을 보면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즉 Science for Better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이라는 기업 이념을 추구하는 독일 바이엘은 혁신적이고 품질지향적이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기업 윤리 강령을 마련, 직원들과 사업 파트너가 이를 함께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의 10대 기본윤리 강령을 보면은 공정한 거래, 정직한 거래, 지속 가능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원칙은 환경보호 및 개인의 건강 및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 인식입니다. 대외무역법 준수는 각국 및 국제 대외 무역 거래 준수해야 될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 거래 시 동등한 기회 보장과 적정한 서류 관리와 재정 리포트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존경할 만한 업무 조건과 자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업과 개인 관심사를 구별하며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의 협력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며 올바르며 시기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공정 및 CO2 방출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1985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화학산업가의 자발적인 활동인 리스폰시블 케어, 즉 책임을 다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헬스케어, 안전, 환경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이엘은 제품의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 단계 및 사용 후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위험한 요소를 배제하고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엘의 친환경 경영은 바이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특히 생산 공정에 있어서 CO2 방출 감축을 위해서 새로운 온실가스 방출 측정 시스템인 바이엘 클라이밋 체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산에서 염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향후 전력 소비와 CO2 방출에 있어서 30%를 절감하고 동신기술은 에너지 효율성 상승 효과를 인정받아서 2008년 6월 연방 독일 산업협회에서 수여하는 친환경 기술 부문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선정된 탄소 배출량 공개 친환경 우수기업 인덱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분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바이엘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바이엘 클라이밋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7년 이래 에코 커머셜 빌딩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하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의 주관으로 최고의 소재 시스템 기술을 한때 묶어 친환경 에너지 신소재를 활용한 CO2 무방출형 건축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바이엘사와 국제연합환경계획 즉 UNEP는 공동으로 매년 국제 어린이 그리기 대회를 주최하고 매년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우수작은 전시회에 전시하고 있으며 상위에 입상한 어린이들은 국제 어린이 환경 행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활동으로 바이엘은 상기 활동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12개의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학술기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세계 식수보호 등을 위한 세계 탐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사는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는 물론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레버쿠젠시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까지 정화시설을 거쳐 내보내는 등 도시의 친환경 사업과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글로벌 친환경 의지 실천으로 과거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독일 레버쿠젠시는 현재 독일 내 화학, 제약, 기계 등의 제조업과 스포츠, 문화생활이 활발한 기업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100여 년 이상 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한 모범 사례입니다. 바이엘 한국지사는 국내에서 2017년부터 현실에 지쳐 흥을 잃어버린 청춘들의 삶을 흥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청춘응원 프로젝트 바이엘 흥해라 청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2018년에는 유명 캐릭터 베니 작가와의 협업을 이루어졌으며 도전을 시작한 청년 연서자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소통하는 흥톡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나를 발견하는 곳 흥살롱을 테마로 2030 세대 청년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고 청춘들이 자신만의 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아 발견 세션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도적인 삶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의 금융가와 기업가로 알려진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가문입니다. 1856년에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은행을 창립하면서 대재벌로서의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스웨덴 최대 기업 발렌베리 기업 집단은 최대의 기업이지만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집단은 스웨덴 주식시장의 약 40%,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익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일가는 금융과 건설, 항공, 통신, 제약 등 스웨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는 14개 대기업의 소유주입니다. 소유 기업 중에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 유럽 최대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룩스, 스웨덴 항공, 스웨덴 2위 은행인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 등이 있습니다. 종업원은 40만 명이 넘어서 스웨덴 전체 인구의 4.5%에 이릅니다. 삼성그룹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약 18%를 차지한다는 분석과 비교해 본다면 스웨덴 경제의 발렌베리 의존도는 훨씬 높습니다. 발렌베리 집단은 160년 동안 자신들만의 경영 철칙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938년으로 극심한 노사 분규 과정에서 스웨덴 경영자 연합 즉 SAF와 스웨덴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의 3자 간의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 바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일가의 기업 지배권을 인정하고 대신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후계 경영자를 선택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CEO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마칠 것과 해군 장교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후계 경영자들은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부모 도움 없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서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제 금융의 흐름도 익혀야 합니다. 발렌베리 경영의 또 하나 특징은 투톱 경영 체제입니다. 한쪽은 금융, 한쪽은 제조업을 맡는 형태로 한쪽의 독단으로 그룹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발렌베리 그룹은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와 은행인 SEB 두 개사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렌베리 집단은 5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수십 개의 상장, 비상장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샤브 등이 있습니다. 연매출 250조 원, 그룹 소속 직원만 60만 명에 달합니다. 발렌베리 주니어 회장은 창업자 가문의 숨결과 정신을 이어받아 계열사 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 비롯해서 코디네이터로의 대주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기업은 160년을 이어오면서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스웨덴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민 기업이 되었습니다. 발렌베리 지배 구조를 보면 그 정점에 발렌베리 재단이 있습니다. 발렌베리 재단이 중간 지주사인 인베스터와 팜을 지배하고 인베스터와 팜은 각각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주 일가라 해도 개인 지분은 없고 재단 소속 지분을 통해서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재단을 정점으로 하는 기업 지배 구조는 전 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덴마크의 칼스버그와 레고 등이 모두 재단을 통해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들 국가는 여기에 차등 의결권 제도를 결합해서 특정 가문을 대표하는 재단이 기업을 물려받는 구조를 공식화했습니다. ABB와 에릭슨, 샤브, 일렉트로눅스 등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인베스터 중간 지주사는 발렌베리 재단의 지분은 23%이나 의결권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결합해서 50%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단은 동일 내외국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하를 출연받을 때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속 정려세법 48조에 따라 이 같은 지배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지분을 재단에 넘기면 정려세를 물어야 해 지분을 직접 물려받는 것과 차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발렌베리 지배구조가 한국에도 통할 것이란 말은 제도와 문화가 다른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으나 발렌베리의 5대째 가업이 이어질 수 있는 힘은 창업자 가문의 숨결과 창업 정신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발렌베리 주니어의 회장은 IT 기업 에릭슨을 예로 들어 성공 방정식을 설명합니다. 그는 25년 전 휴대폰을 만들어 팔던 회사가 지금은 5G 통신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경영이 매우 어려웠던 당시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압박이 있었지만은 발렌베리 울타리 안에서 견딜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최고 경영자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도 기업의 장기 비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치열한 고민을 늘 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발렌베리 기업 내에서 자질 있는 창업자 6세대 후손 예비 경영자들이 회사 일의 일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주니어 회장은 후계자는 미리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라며 나 역시 발렌베리 계열사인 그랜드 호텔 등에서 일하며 가문에 관심을 가졌고 시간이 흐르니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열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전담하지만은 발렌베리가 가진 비전과 장기 전망은 전문 경영인들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경영에 반영되도록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는 가문 일원과 함께 에릭슨, 샤브, ABB 등의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활발히 경영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발렌베리 재단에 들어오는 이익금의 80%를 사회공헌 활동에 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자회사들이 올려보낸 배당 수익의 20%만 계열사 내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전부를 과학기술과 의료, 대학 연구사업 등에 쓰면서 국가와 상생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액수만 매년 2억 4천만 달러, 약 2,700억 원에 달합니다. 2019년 동안 연구에 지원된 지금은 총 24억 크로나에 달합니다. 발렌베리 재단의 자금 대부분은 의학과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사회과학과 인문학, 교육 및 고고학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상생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든 스웨덴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 철학은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발렌베리 가문이 세계 1000대 부자 명단은 물론이고 스웨덴 100대 부자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익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새겨볼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과 독일, 일본, 스웨덴 주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국내 기업 중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공헌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은 한국의 제약화학회사로 1926년에 설립되었고 1962년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본사는 서울 대방동에 있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의학 제품으로 세레스톤지, 안티프라민, 비콤C 등이 있고 화학 제품으로는 유한락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71년 4월 8일 공개된 유일한 박사의 유언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가전박해를 이겨내며 동포를 위해서 유한양행을 설립했습니다. 강복 후 유한양행을 국내에서 손꼽히는 제약기업으로 키운 창업자의 마지막 선택은 전 재산의 사회 환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낡은 구두 2컬레, 양복 3벌, 장갑 1컬레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48년이 흘렀지만은 유한양행은 이 땅에서 사회공헌 정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사회공헌 우수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금의 액수나 자원봉사의 규모가 아닌 창업자 유일한 박사로부터 시작된 기업 이념과 유한만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시스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26년 유일한 박사는 건강한 국민만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업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적 공기로 인식하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며 기업에서 얻는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기업 이윤을 나라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투자하며 장학 및 교육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전생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였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회 사업가였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가였습니다. 창업자의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유한양행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성이 되고 있습니다. 1971년 타계하며 전 재산을 공익재단인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에 기부함으로써 만들어진 유한만의 항구적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시스템은 유한양행 사회공헌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최대 주주는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으로 이러한 지배구조는 2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회적 공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과 회사의 배당을 통해서 재단과 학원의 고유 목적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이윤이
사회적 이익 정대로 이어지는 국내 최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유한양행의 성장이 유한재단을 통해서 장학금과 복지사업으로 유한학원을 통해서 교육사업으로 흘려가며 사회적 가치를 정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양행은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래밍을 도입해서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창업자의 창업 정신을 개성하고 기업의 가치를 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창업 정신 개선과 기업 비전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실천적 자원봉사 문화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창업자의 나눔 정신을 개성하고 회사 내 실천적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핵심 가치인 전진, 진실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봉사단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어려운 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창업자의 나눔 정신을 실천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과 행복사회, 미래 희망이라는 방향성 하에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봉사시간 의무제나 인사고가 반영 등의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기업이 임직원 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는 창업자 정신에 기반을 둔 기업 문화와 무대가성, 자발성, 지속성이라는 자원봉사 원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 정신에 따라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자발적 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기업 문화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임직원 봉사단 결성 시 초기 인큐베이팅, 즉 지역 수요처 연계, 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서 향후 자체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시스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와 물품 등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업과 시민 가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봉사 리더 육성 및 봉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직 역량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연 1, 2회 봉사단별 특별 프로그래밍을 직접 기획 진행할 정도로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단의 정기적 활동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나눔 문화 확산과 가족 참여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날 맞이 삼계탕 만들기, 소방관을 위한 선크림 만들기, 김장 봉사 등 다양한 기획형 봉사 활동을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본부별 우수 봉사자를 선정하여 시무식 때 시상하고 있으며, 각 본부별 우수 봉사자들에게는 해외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사내 홍보 및 문화 조성에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임직원 자원봉사 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안내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으며, 매월 사회공헌 소식과
자원봉사 활동 상황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인트라넷에 CSR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사내 홍보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 물품 기부 캠페인과 크레파스 기부 캠페인 등도 진행했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전은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입니다. 그레이트 유한은 단순한 외형적 성장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사회와 함께 나누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위대한 기업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유한양행은 창업자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 활동을 통한 실천적 사회공헌 기업 문화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으로 주식회사 오뚜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뚜기는 종합식품업체로 1969년 풍림 상사로 창립한 뒤 1996년 지금의 주식회사 오뚜기로 상호를 바꾸었습니다. 회사 설립과 함께 오뚜기 적석 카레를 1호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1981년 국내 첫 적석요리 3분 카레로 가정 간편식 시장을 개척한 이후 2016년부터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에 해외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오뚜기의 사업 분야는 건조식품류, 양념소스류, 유주류, 먼 제품류, 농수산 가공품류 등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마요네즈, 카레, 마가린, 잼, 양념류, 라면, 참기름, 참치, 케첩, 레토르트, 식초, 수프, 프리믹스가 있습니다. 소스와 짝을 이룬 20여 종의 다양한 세트밥, 컵밥, 냉동밥은 성장 품목입니다. 매출 비중은 3분 요리 제품류, 카레, 참기름, 라면 순입니다. 대표 장수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카레를 대중화한 오뚜기 적석 카레, 오뚜기 토마토 케찹, 오뚜기 마요네즈 등이며 이 세 개 제품은 1인 가구 및 혼밥 쪽의 증가와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출시 이후 지금도 국내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오뚜기가 비정규직 없는 착한 기업으로 갑자기 알려져서 주식이 3년 만에 6배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들어서는 농심의 상대적인 하락세에 힘입어 동종업계 점유율이 25%까지 올랐습니다. 오뚜기의 사회공헌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오뚜기는 다양한 계층에 각각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은 주식회사 오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나라의 희망이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은 10세 이전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1992년 7월부터 한국심장재단과 결연을 맺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1992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사업을 진행했고 매월 2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은 수술비 후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치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사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는 1999년부터 푸드뱅크와 전국의 복지단체 등을 통해서 물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6년 9월에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삼성서울병원에 매년 1억 원씩 5년에 걸쳐 총 5억 원의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연구기금은 소화기 영양질환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뚜기는 2012년 8월에 오뚜기 봉사단을 출범시켜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꿈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공장이나 영업지점이 소재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요리 교실을 통한 노력 봉사와 재능 기부,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재해 복구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진짬뽕 1주년을 기념해서 수도권 지역 3개 복지관에서 총 600여 명의 어르신과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오뚜기 봉사단 한국조리가학고 밥차 합동 지원 봉사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오뚜기 함태호 재단은 주식회사 오뚜기의 창업주인 고 함태호의 명예회장이 1996년 사제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다양한 학술 진흥 사업과 장학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 함태호 명예회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외받은 식품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신념과 기업 경영을 통한 기업 이윤에 사회화하는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의 또 다른 책무라는 소신을 갖고 오뚜기 함태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997년 5개 대학 14명의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까지 965명에게 65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09년에는 오뚜기 학술상을 제정하여 연 2회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식품영양과학회를 통해서 식품산업 발전과 인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공로가 큰 식품 관련 교수 2명을 선정해서 상금 6천만 원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총 21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식품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여 2019년 12월까지 총 53명에게 4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넷째, 오뚜기 봉사단은 매주 미랄재단 구딜스토어 도봉점 송파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랄재단 구딜스토어 장애인 지원 협력 사업은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미랄재단의 구딜스토어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협력 사업입니다. 구딜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에게 생활용품이나 의류 등의 물품을 기증받은 후에 장애인들이 잘 손질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오뚜기 봉사단은 연 2회 안양공장, 연구소, 오뚜기 센터 봉사단은 모두가 함께하는 합동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매년 심장재단의 걷기 대회를 진행하고 합동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주요국
5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와 우리나라의 우수 기업인 유한양행과 주식회사 오뚜기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공동체 정신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와 의가 존중받고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가 이미 내재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를 떠받쳐줄 가치 기준이 흐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남은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경제력 격차, 환경 파괴, 농촌 붕괴, 사회적 격차 등 풀어야 할 사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신과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과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그 해결책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배려와 상생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가 확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게와 기업, 정부, 비영리기관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기적인 동기로만 활동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퇴색되어가는 사회적 가치 기준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적정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공헌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밝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강 시간에 강의한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는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